생산자 이론 봅시다. 생산자 이론도 생산자들의 지금 그 선택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뭐 기본적인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일단 생산자들이 갖고 있는 목적은 이윤 국대에 있습니다. 생산자들은 자산업자들이 아니죠. 그래서 이윤을 가져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이윤이 없으면 지금 뭐 생산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자신의 물건을 판매를 하고 거기에서 이윤을 최대한으로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자원의 배분은 어떻게 될까, 이것을 고민하는 것입니다. 자원을 배분을 한다. 갖고 있는 생산 기술, 그리고 생산 요소, 이것을 어떻게 구분을 할까, 배분을 할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얼마만큼의 상품을 생산하는 것이 내가 이윤을 극대화하는 길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윤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생산 요소를 가장 적게 투입을 하고 가장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생각들을 하는 겁니까? 사람들 쥐어짜서 지금 뭐 고용 노동자들 열심히 일해라 이렇게 만들어주고, 너네들의 전문화를 위해서 분업해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대량 생산을 하면서 우리가 자본을 많이 투입을 할게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을 우리는 고민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그 생산자들의 지금 그 생각들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지금 그 간단하게 뭐 단순화시켜서 본다라는 얘기입니다. 요즘에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고민들을 해야 되죠. 생산자들이 사회적인 공헌도 해야 되고, 지배구조 문제도 생각을 해야 되고, 환경 문제도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생산 요소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떤 것을 우리는 생산 요소라고 하느냐? 노동, 자본, 토지 기술, 경영 지식, 정보,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는 주로 경제학에서 지금 이러한 그 입문 단계에서는 뭐 초보 단계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노동과 자본, 그리고 지금 뭐 기술 정도,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프를 그리기가 상당히 좀 어렵고, 지금 그 어떠한 기술적인 측면으로 함수로는 보여줄 수가 있긴 하지만, 생산 요소로 지금 그 세분화해서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좀 고급 단계로 넘어가셔야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생산 요소 이런 것들을 갖고 한다. 자, 일단 우리는 최소의 투입으로 최대 생산을 한다라는 생각을 할 때, 최소의 투입은 비용을 최소화하겠다라는 얘기죠. 그죠? 가장 효율적인 그러한 생산을 가져가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였죠. 자, 여기서 생산 비용을 최소화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래프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지금 효용 극대화와 동일합니다. 뭐가 동일하냐? 함수적인 측면에서, 수학적인 산수적인 측면에서 똑같아요. 산수 측면에서 똑같은 그러한 논리적인 전개를 이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산이라고 한다면 생산을 하는데 어떤 것이 필요해? 자본과 노동이 필요해. 근데 자본과 노동을 사용을 하려면 여기에다가 대가를 지불해야 돼. 곱하기 임금 곱하기 뭐 이자율, 그렇게 되게 되면 이것이 비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비용을 우리는 치르고 이러한 생산을 가져가는 거죠. 효용에서는 효용을 가져가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것을 필요해? 여기서는 유로 많이 썼죠. 지금 그 X라는 상품과 Y라는 상품을 소비를 해.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소득이 있었어. 소득이 있으면 X 그리고 PX 그리고 Y 그리고 PY, Y에 대한 가격, X에 대한 가격을 지불해서 자신의 소득을 다 사용을 하고 효용을 극대화시키는 이러한 이거죠. 자본과 노동을 구입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주고 그것에 나오는 비용을 갖고 일정한 비용이 자기가 갖고 있는 게 있으면
이것을 가지고 지금 이 선택한 노동과 자본의 양을 가지고 얘를 최대한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생각을 한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효용 극대화하는 그러한 그 과정과 지금 생산 비용의 최소화 또는 지금 그 생산의 극대화, 이런 것을, 생산량 극대화, 이것을 동시에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여기에 등비용 곡선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 있죠. 이쪽이 자본, 그리고 이쪽이 노동,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량과 자본량을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얼마만큼의 노동량, 얼마만큼의 자본량을 선택을 할까. 근데 이 사람들이 무한정 많은 그러한 그 비용을 다 치를 수는 없고 자신들이 갖고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 앞에서 봤던 예산성과 동일한 개념으로 비용 곡선을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다. 등 비용 곡선, 똑같은 비용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노동을만 갖고 생산을 하나, 자본만 갖고 생산을 하나, 생산을 하려고 마음 먹으면 뭐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 등량 곡선이라고 얘기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동일한 생산을 갖되 각각 다른 노동과 자본을 투입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뭐 이러한 것도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등량 곡선, 지금 Q 바 1, 여기는 Q 바 2, 뭐 이렇게 되어져 있다면 여기는 동일한 생산량 Q 바 1이 만약에 100이라고 하고 여기가 만약에 200이라고 한다면 100만큼의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노동과 자본의 조합이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여기는 Q2, 200만큼의 생산을 할 수 있는 지금 노동과 자본의 조합이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그 등량 곡선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근데 이러한 점에서 생산을 할 수도 있어요. 얘가 갖고 있는 자원을 다 사용을 하고 그리고 비용을 다 사용을 하고 여기서 생산할 수 있지만 얘가 만약에 노동을 덜 투입을 하고 자본을 더 많이 투입을 한다면 지금 이보다 더 높은 생산점으로 옮겨갈 수가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죠? 똑같죠? 저기서 봤던 얘기랑. 그래서 이러한 그 측면에서 보는 거는 똑같다. 이러한 그 측면에서 산수적인 측면, 기하학적인 측면에서 보는 거는 지금 그 똑같다, 이런 얘기죠. 일단 등비용 곡선의 개념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확인해서 잘 보시고 동일한 비용의 지금 생산 요소의 집합,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등량 곡선이라고 한다면 동일한 수준의 생산량을 유지할 수 있는 생산 요소의 조합,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생산량이 같은 거고 이쪽에는 생산 비용이 같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등비용 곡선 이렇게 그릴 수가 있고 등량 곡선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죠? 자,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제 생산 비용을 최소화하는 그러한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더라, 이런 얘기죠.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생산 비용을 최소화한다, 등량 곡선, 얘는 이 양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얘는 이만큼을 생산을 해야 돼, 100만큼을. 그런데 지금 노동과 자본의 비율을 만약에 이렇게 가져간다라고 한다면, 노동은 여기까지, 자본은 이렇게라고 가져간다고 한다면 지금 얘는 지금 그 생산 비용을 최소화하고 있지는 못하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 똑같은 양의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점이 이러한 점이 존재하거든요. 이보다 더 낮은 비용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점이 존재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자본의 양을 줄이고 노동의 양을 늘려서 이러한 점으로 가게 되면 될 것이다, 이러한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이 G에서의 특징을 본다면 지금 이 G에서의 기울기를 보면 요 기울기, 그러니까 등량 곡선의 기울기를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등량 곡선의 기울기. 지금 생산이 일정한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자본과 노동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죠. 이것을 만약에 점유분한다, 몰라도 되긴 하지만 일단은 점유분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상수로 주어져 있는 거예요. 등량이니까 200 이렇게 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점유분하게 되면 0, 이것을 자본으로
이것을 자본으로 지금 그 미분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죠? 라운드 F, 라운드 K, 그리고 DK, 라운드 F, 라운드 L, 그리고 DL. 각각을 자본과 노동으로 편미분한 거죠. 그죠? 자본으로 편미분, 노동으로 편미분. 그렇게 해서 보게 되면 얘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 지금 자본의 변화에 대해서 지금 생산량이 변화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죠? 함수 이것을 Q로 얘기를 해도 돼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얘를 지금 Q 이렇게 얘기를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얘도 지금 Q, 얘도 Q, 그러면 얘도 Q. 그래서 이것을 지금 자본의 증가에 따른 그 생산량의 증가, 한계 생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무엇에 의한 한계 생산? 자본의 한계 생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길게 쓸 수가 없으니까 마지널 프로덕트 오브 캐피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똑같은 형태로 이쪽을 보게 되면 마지널 프로덕트 오브 레이버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 DK, DL, 그리고 덧셈 이게 0. 그렇게 되면 얘가 이쪽으로 다시 쓰여진 거죠. 그러면 DL분의 DK로 정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MPL, MPK 이렇게 되겠죠. 물론 여기에는 기호가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지만, 그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지금 그 노동과 자본의 가격에, 여기에서는 뭐 임금, 여기에 뭐 그 이자율 이렇게 쓰지 않고 노동과 자본의 가격 이렇게 써 놓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자본은 비용은 자본 곱하기 PK, 그리고 노동 곱하기 PL 이렇게 되겠죠. 지금 이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정리하는 거니까 K로 정리를 하게 되면 지금 PL분의 K분의 PL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L 그리고서는 마이너스, 플러스죠. 이게 마이너스, 그리고 플러스 지금 C 나누기 K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점이 잡히는 거죠. 그죠? 요게 L이 0일 때 지금 얘가 잡히는 거니까.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그 생각을 그 소비자 선택 이론에서 했던 얘기하고 똑같이, 소비자 선택 이론에서 했던 얘기하고 똑같은 논리적인 전개를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것을 지금 이 점들을 한번 보게 되면, 어떤 점, G라는 점을 보게 되면 지금 얘보다 더 커요. 그러니까 등량 곡선의 기울기가 지금 등 비용 곡선의 기울기보다 더 가파르다, 절대값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죠. 얘가 같아지는 점까지 가야 우리는 지금 이러한 점으로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같은 점, 이러한 점으로 가서 등량 곡선에 지금 가장 붙으면서 비용이 가장 낮을 수 있는, 얘를 안으로 보내고 얘를 안으로 보내고 해서 가장 그 비용이 낮은 점을 찾으려고 하는 거니까, 지금 만약에 지금 이렇게 해서 동일한 기울기를 갖도록 만들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얘는 달라집니까? 안 달라집니까? 얘는 달라지지 않아요. 얘는 시장에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죠? 시장의 가치예요. 시장에서 보고 있는 자본과 노동의 가치. 그런데 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얘는 자신의 생산 능력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죠. 자신의 생산 능력에 따라서, 그리고 요소 투입량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 노동의 한계 생산성을 지금 높이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노동의 한계 생산성, 노동이 한 단위 더 투입이 돼서 생산될 수 있는 생산량,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마지막 한 단위예요.
그렇게 된다면 노동의 한계 생산도 항상 체감하기 때문에 지금 노동 투입량을 줄이게 되면 노동 투입량을 줄이면 지금 얘가 커집니다. 높아집니다. 마지막 한 단위에서. 그러니까 노동 투입량을 줄이게 되면 지금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좀 아이고, 아니 거꾸로 얘기했죠. 얘가 전체가 작아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감소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얘를 감소시키려면 노동 투입량을 증가시켜서 얘를 떨어뜨리는 거죠. 그죠? 미안합니다. 주의라는 점을 보게 되면 지금 얘가 너무 커. 얘를 갖다가 줄여야 돼. 그러면 얘를 줄여야 되는 거죠. 얘를 줄이고 얘를 키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키우려고 그러면 자본의 투입량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되니까 줄여야 되죠. 얘는 노동의 투입량을 지금 늘려야 되죠. 그래서 노동을 늘리고 자본을 줄이는, 그래서 F라는 점으로 갔을 때 우리가 지금 얘가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점에서의 것을 보게 되면 우리는 이 노동의 한계 대체율, 기술적 한계 대체율이라고, 기술적 한계 대체율, marginal rate of technical substitution. 우리가 그 한계 대체율이라고 위해서 볼 때는 지금 효용을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는 뭐 이러한 것을 얘기를 했지만, 여기에는 생산량을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는 자본과 노동의 조합의 변화,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타날 수 있는 한계 생산의 변화의 비율, 이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지금 그 기술적 한계 대체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기술적 한계 대체율,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그 사회적인 가치와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산 능력, 그리고 자본 노동의 투입 비율, 이것이 일치가 되는 그러한 점까지 갈 때 지금 우리는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자, 생산 함수, 한계 생산이 지금 그 체감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그려놓은 것을 보도록 하시죠. 생산 요소가 투입될 때마다, 이거는 우리가 효용 극대화할 때 얘기하는 그 효용 곡선하고 똑같습니다. 효용하고 똑같아요. 첫 번째 한 단위에서 엄청나게 많은 한계 생산, 두 번째 한 단위를 들고 있는 생산성이 줄고, 세 번째 한 단위를 들고 줄고, 가면 갈수록 줄어들어요. 생산 요소 투입량이 늘어날수록. 여기서는 한 단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100명이 될지 200명이 될지는 나도 잘 모르겠지만, 한 단위가 지금 그렇게 여러분들이 가정을 해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뭐 한계 생산이 왜 체감해요? 라고 얘기를 갖다가 물어보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죠. 근데 사실은 옛날에는 지금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밭이 이렇게 했어요. 옥수수를 심어요. 이렇게 심을 때 하고, 옥수수를 이렇게 심을 때 하고, 3개, 6개가 더 들어갔어요. 한 개당 늘어나게 되는 생산량을 보게 되면 얘가 없을 때가 한 개당 늘어나는 생산량이 발생시키는 생산량이 더 높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설명을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기계가 있어요. 기계가 있는데 이 기계에 지금 적정 지금 그 가동 노동량이 있어요. 그렇죠? 가동 노동자 수, 기계 한 대에 몇 명이 투입이 되느냐, 이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더, 만약에 여기가 4명인데 만약에 5명이 투입이 됐다라고 해서 1명이 더 투입이 됐을 때 뭐 이렇게 또 증가가 되는 그러한 생산량은 극히 미미해질 거다, 가면 갈수록,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계 생산은 감소합니다. 그래서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입니다. 이거는 법칙이에요. 한계 생산은 체감합니다, 항상. 그래서 이렇게 그 한계 생산 체감한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자, 이렇게 한계 생산이 체감하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한계 비용이 증가하는 것을 역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여기는 생산량입니다.
지금 생산량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늘어나는데, 생산량이 뭐 한 단위, 두 단위, 세 단위, 한 단위, 두 단위, 세 단위 이렇게 해서 늘어나는 걸 생각을 해보자. 그런데 여기에서 노동 한 단위, 노동 두 단위 이렇게 증가했어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생산량 셋, 노동 한 단위 더 들어가서 여기서는 생산량 둘, 여기서는 한 단위 더 들어서 생산량 하나 이렇게 되잖아요.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생산을 만약에 한 단위를 생산할 때 들어가는 비용으로만 생각을 한다면 가면 갈수록 비용이 여기에서 생산량을 한 단위를 더 늘리기 위해서는 노동 투입량이 늘어나야 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지금 가면 갈수록 생산 비용이 증가하는 그러한 모습을 예상할 수가 있을 거다 이런 거죠. 자, 이것을 우리가 비용의 측면으로 한번 다시 그려놓은 게 이것입니다. 비용으로만 우리가 생각을 하자. 고정비용 없는 경우에 총비용을 얘기를 하자 이거예요. 고정비용이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그리진 않죠. 그죠? 여긴 고정비용 없이 지금 가변비용만 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서 생산량을 늘릴 때마다 지금 그 비용은 노동자의 투입수는 점점 더 많이 늘어나야 되는, 한 단위를 더 생산하기 위한 그러한 노동자의 투입량이 훨씬 더 늘어나게 되는 그러한 것들을 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한계 비용은 체증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한계 비용은 체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한계 생산의 체감, 한계 비용의 체증, 이건 동일한 얘기입니다. 근데 엎어놓고 다르게 보게 되면 또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 요소 투입량 이거 자체를 생산 요소 투입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비용으로 바꿔놓으면 여기를 다 비용으로 바꿔놓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서는 비용과 지금 총생산 이 그래프를 얘를 위로 올리고 지금 얘를 밑으로 내린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 그래프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 어퍼치나 매치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한계 생산이 체감하고 한계 비용은 체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생산함수, 뭐 단기 생산함수, 장기 생산함수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하죠. 이 구분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소는 지금 여기에서는 생산 뭐랄까요? 모든 그런 생산 요소가 가변적이냐 아니면 고정비용을 포함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지금 고정 자본을 지금 변동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장기적으로는 지금 토지, 자본, 기술 모든 것이 가변적이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지금 뭐 단기적으로 만약에 생산 시설을 하나를 더 짓겠다. 미국에다가 배터리 공장을 만든다라고 하는데 시간 굉장히 오래 걸리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그거 전부 다 지금 그냥 가변 비용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본다면 노동만이 변동 비용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고정 비용을 우리가 지금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것입니다. 단기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뭐 공장을 더 늘릴 수 있는 것 이거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본다면 공장을 늘리는 것도 생산 규모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도 생각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비용 함수를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 노동만이 가변 비용이 되고 장기적으로 본다면 노동과 자본이 모두 가변 비용이 되는 이러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생산과 비용을 항상 역으로 여러분들이 연결해서 생각하시는 게 좋다 이런 얘기죠. 그죠? 어렵죠. 자, 이 비용이라는 것을 교재나 이런 데서 보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런 것도 좀 봅시다. 총 비용이라는 것을 보게 되면 총 고정 비용과 픽스드 코스트, 고정된 비용, 여기는 베리어블 코스트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총 비용, 토탈. 지금 평균으로 본다면 얘를 지금 생산량으로 나누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평균
평균 고정 비용입니다. 이거는 평균 가변 비용 이렇게 되겠죠. 자, 고정비용이라고 얘기한다면 한 번 땅 들어가고 나서 더 이상 달라지지 않는, 그러니까 토지를 땅 구입하고 나면 달라지지 않는, 여기에 기계를 지금 뭐 공장을 지어서 기계를 집어넣었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달라지지 않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에서 생산량이 계속해서 늘어난다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생산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지금 평균 고정 비용은 점점 줄어드는 이러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겠다라는 거 그려지시죠? 그죠? 생산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평균 고정 비용은 감소하는 그러한 모양을 보인다. 가변 비용은 그렇지가 않다. 가변 비용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얘기죠. 그죠? 자, 한계 비용이 지금 그 체증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그래프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평균 고정 비용으로 우리가 얘기한다면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지금 처음에는 이렇게 감소하다가 여기가 AFC도 있는 겁니다. 여기는 생산. 이 그래프가 얘를 얘기를 하는 거고, 이 그래프가 얘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더하면 얘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건데, 지금 고정 비용만 먼저 보자면 지금 고정 비용이 만약에 그 1000인데 1000인데 지금 만약에 생산이 10밖에 안 돼요. 그럼 100이 되겠죠. 그죠? 만약에 이게 100이야. 그렇게 되면 여기가 10 이렇게 되겠죠. 그죠? 고정 비용은 지금 그 한 번 들어가고 나서 달라지지 않는 거니까 지금 그렇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근데 평균 가변 비용은 가면 갈수록 이렇게 증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왜? 노동량이 생산량을 하나 더 늘어날수록 지금 계속해서 급격하게 증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노동량이 늘어나는 게 지금 하나, 여기는 2개, 여기는 3개, 여기는 4개, 여기는 5개, 여기는 6개, 7개, 8개 단위의 노동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지금 가변 비용은 가면 갈수록 증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 그러면 가면 갈수록 더 가팔라지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 그러면 지금 얘 더하기 얘 여기까지 생산한다 라고 할 때 고정 비용은 여기, 지금 여기는 여기 이렇게 되겠죠. 이게 만약에 10, 이게 만약에 80 그렇게 되면 이거 더한 걸 여기가 90 이렇게 되겠죠. 하여간 지금 뭐 이것을 보게 되면 고정 비용과 가변 비용, 이 가변 비용이 점점 체증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한계 생산 어떻게 체감, 그리고 한계 비용이 체증, 이러한 일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급격하게 지금 그 가변 비용이 증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이러한 얘기죠. 자, 평균 비용과 한계 비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것은 한 단위의 변화에 따라서 나타나는 거고, 이것은 평균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에버리지 토탈 코스트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지금 그 토탈 코스트를 생산량으로 나눈 거란 말이죠. 지금 이것을 보게 되면 토탈 코스트는 지금 뭐죠?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고정 비용 그리고 가변 비용 이것을 생산량으로 이렇게 나눈 것. 근데 한계 비용은 지금 생산량 변화에 따라서 총 생산량이 얼마만큼 달라졌냐, 총 비용이 얼마만큼 달라졌냐 이거 얘기하는 거죠. 마지막 한 단위에서 지금 이 생산량이 한 단위가 더 추가로 증가했을 때 추가로 발생되고 있는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항상이에요.
평균 총 비용의 최저점을 평균 비용, 그러니까 한계 비용이 통과한다. 이거는 증명 가능합니다. 증명 가능한데 평균 총 비용을 미분을 해서 이것을 0으로 놓으면 지금 한계 비용과 평균 총 비용이 같아지는 그러한 점으로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그 증명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우리는 늘 생각한다. 지금 평균 총 비용의 최저점, 그것을 한계 비용이 통과하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점에서 한 단위를 더 추가를 시키게 되면 평균 비용보다 한계 비용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지금 한계 비용이 평균 비용보다 더 낮은 그러한 상황이죠. 이게 지금 여기서 한 단위에 더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 발생된 그러한 그 비용이 여기까지니까, 그죠?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그 평균적으로 여기는 고정 비용을 포함하고 있는 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여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움직여가는 거?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지금 한계 비용이 여기에서 이쪽으로 더 높아지는 그러한 점으로 가게 되고 있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러한 점이 분명 존재한다. 근데 이 점은 분명 지금 평균 비용의 최저점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혹시 주식시장이나 아니면 뭡니까, 가상화폐나 이런 것들을 본 적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투자를 해본 경험이 있다고 한다면, 이거랑 똑같은 개념이 20일 평균선이 5일 평균선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20일 평균선을 뚫고 5일 평균선이 간다. 그러니까 하락 추세에서 지금 이것이 달라지는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락했다가 지금 5일선이 21선이 이렇게 지나가는 이러한 점을 보게 되면 골든 크로스 이런 얘기하죠. 그래서 이때가 제일 21선의 낮은 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거랑 똑같은 개념입니다. 만약에 데드 크로스 그렇게 얘기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형태로. 여기서는 우리는 경제학에서는 이런 거는 없지만, 하여간 여기에서는 지금 이 골든 크로스 같이 보여지는 그거와 동일한 개념의 그래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더 단기죠. 이건 장기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지금 여기에서 이거는 고정 비용을 포함하고 있죠. 이거는 고정 비용 포함하고 있지 않죠. 지금 한 단위만 더 생산을 하게 되는 걸로 할 때 발생되는 비용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죠? 다음은 우리가 이윤 극대화 조건이라는 것을 보도록 합시다. 이윤이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주로 이렇게 많이 써요. 그래서 총 수입, 가격 곱하기 생산량, 그리고 총 비용을 빼면 되죠. 그러면 이윤이죠. 그죠?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이윤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얘를 지금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윤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생산량은 과연 얼마일까? 얼마만큼의 생산을 해야만 할까? 근데 이 생산을 하게 되면 분명히 비용이 달라져요. 비용이. 그죠?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한계 비용은 체증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한계 생산은 체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계 생산은 체감하고 한계 비용은 체증하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윤이 가장 높은 지금 맥시마이즈 되는 그러한 이윤을 찾아갈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을 한다면, 지금 이 사람들이 생산점을 계속해서 달리하는 거예요. 생산량을 Q를 한 단위, 두 단위, 세 단위, 네 단위,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지금 할 때 비용이 조금씩 이렇게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겠죠. 그죠? 근데 한계 생산량을 증가시킬 때 한계 생산이 증가가 되는 때 자본과 노동이 투입이 되면서 이것이 비용으로 연결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것은 한계 생산은
감소하고 얘는 가면 갈수록 증가하는 그러한 것이니까 처음에는 물론 생산이 높죠. 그러다 점점 줄어드는, 여기는 잡다가 점점 늘어나는 이러한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것이 이윤이 극대화되는 그러한 점을 찾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찾게 되느냐라고 하게 되면 얘 전체를 미분하는 겁니다. 미분해서 이것이 0이 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그 조건을 갖다 찾아보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총 수입이 되는 거고 여기는 총 비용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총 수입은, 이것은 총 비용은 생산량의 변화에 따라서 총 수입의 변화가 달라져요. 그죠? 생산량의 변화에 따라서 총 비용이 달라지죠. 그죠? 근데 이것을 우리는 한계 생산, 한계 수입, 얘를 우리가 한계 생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이 같아지는 점이 있을 거야. 한계 수입은 감소하는 율로 증가해. 감소하는 율로 증가는 하는데 점점 감소하는 율로. 한계 생산은 증가하는 율로, 체증하는 율로 증가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계 생산, 이거 내가 한계 비용이죠. 죄송합니다. 자꾸, 그렇죠? 한계 비용이 생산량 증가할 때 총 비용이 증가하는 게 지금 처음보다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증가하는, 체증하는 그러한 형태를 갖고, 한계 수입은 체감하는 그러한 형태를 갖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죠? 총 수입의 변화가 이렇게 생기고, 총 수입의 변화는 이렇게 생기고, 총 비용의 변화는 이렇게 생기고, 그래서 이것에 지금 증가하는 그다음 모습을 보게 되면 이것이 점점 더 커지는, 여기는 점점 작아지는 이러한 모습을 갖고 있더라.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가만 보니까 지금 이것이 같아지는,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이 같아지는 이러한 점에서 우리가 지금 그 이윤이 극대가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뭐 이윤이라고 얘기한다면 총 수입 마이너스 총 비용 이렇게 되고, 이것을 미분하면 파이 프라임 이렇게 쓰죠. 그죠? 이것을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은, 그죠? 라운드 TC, 라운드 Q. 그래서 이것이 한계 수입, 이것이 한계 비용 이렇게 되고, 이것이 0이 될 수 있는 생산점을 찾는 거죠. 그죠? 이것이 0이 될 수 있는 생산점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윤 극대화하는 생산량이다. 이것이 0이 되려면 얘랑 같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이 같은 그러한 점에서 우리가 이윤이 극대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생산점을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찾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기업들은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래야 생존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지금 조금 더 이해하기 편안하게 하려고 얘기를 한다면, 만약에 한계 수입이 만약에 일정하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한계 수입이 일정하다라고 가정을 하는 것을 지금 우리는 총 수입이 가격 곱하기 생산량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에서 Q로 미분하게 되면 지금 이것이 한계 수입이 P가 되는 거잖아요. 이 P. 이 P라고 얘기를 한다면 시장 가격이죠. 이 시장 가격이라는 것이 일정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 가격이 일정하다라고 얘기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완전 경쟁 시장이다. 이것이 이러한 뜻이 여기에 내포가 되어져 있는 건데, 우리가 시장 이론에 대해서는 다음에 공부를 하거든요. 그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하시죠. 그래서 이러한 그 시장 가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이 시장 가격이 일정한 그러한 수준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생산량이 점점
생산량이 점점 늘어날수록 시장 가격은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지금 뭐 독점이나 뭐 이런 데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계 수입이 일정한 상황이고 한계 비용은 두 단위에서 세 단위로 생산량을 늘렸을 때 생산 비용이 5단위, 셋에서 넷으로 한 단위를 더 늘렸을 때 생산 비용이 6단위, 5단위, 넷에서 5으로 늘렸을 때 7단위, 5에서 6은 8단위. 만약에 이런 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한계 수입은 일정하고 한계 비용이 이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에서 이유는 지금 수입은 7이고 지금 비용은 5입니다. 그럼 얘는 2, 7이고 6입니다. 그러면 1, 7이고 7입니다. 그러면 0. 이윤의 변화가 생산량을 증가시키면서 여기서는 2단위 늘어나고 여기서는 1단위 늘어나고 여기서는 더 이상 늘어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것에 가까이 가면서 4에서 5 단위로 간다라는 거예요. 4천에서 5천으로 가는 걸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4,999 이렇게 가다 보면 이것이 증가되는 것이 0.000001 뭐 이만큼 증가하더라. 그래서 5단위까지 땅 가게 되면 5,000개를 땅 가게 되면 이것이 이윤이 더 이상 변화하지 않는 그러한 상태로 가다가 수입은 그대로인데 만약에 그 비용이 한 단위가 더 증가했다면 여기서는 이윤이 감소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생산하는 사람들이 5단위 이상 생산을 하느냐? 안 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생산을 그만하죠. 그래서 이렇게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 일치하는 그러한 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보여주게 됩니다. 산수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아주 간단한 표만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이윤 극대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지금 여기 그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미 봤던 거 이렇게 있습니다. 평균 총 비용, 그리고 지금 그 한계 비용. 한계 비용이 평균 총 비용의 최저점을 통과해요. 그죠?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윤국대는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이 일치하는 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이 일치하는 점. 근데 여기서는 가격이 7, 아까 위에서 봤던 이렇게 7이라는 것에서 일정하게 쭉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한계 비용은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이 일치가 되는 이 점이 C점이 지금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이 일치되는 이러한 점에서 이윤이 극대가 되고 이렇게 될 수 있는 생산점을 이렇게 쭉 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되네, 이런 점으로 우리는 지금 그 생산을 하게 된다, 이러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윤이라는 것은 우리는 아까 우리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이윤이라는 것을 지금 이윤이라는 것을 파이로 했고 총 수입 그리고 총 비용 이렇게 얘기를 했죠. 지금 여기까지 생산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평균 총 비용은 여기입니다. 그죠? 평균 총 비용의 그래프가 여기죠. 평균 총 비용이 ATC 이렇게 여기까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Q 곱하기 평균 총 비용, 그렇게 되면 이것이 전체가 총 비용이 되는 거죠. 토탈 코스트. 그죠? 근데 여기에서 총 수입은 가격 곱하기 생산량 이렇게 되는 거죠. 가격 여기 그리고 생산량 여기. 그러니까 지금 이만큼이 총 수입이죠. 거기에서 비용을 이만큼을 뺐습니다. 그러면 그죠? 총 비용을 이만큼 뺐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는 이윤은 지금 여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만큼이 이윤이 된다. 기업의 이윤이 발생하는 그러한 점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 그래프는 무지하게 많이 봅니다. 나중에 자주 보게 됩니다. 자주 보게 돼요. 저기 시장 이론을 공부할 때 여기를 자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익숙하게 보시는 게 좋다, 이런 겁니다. 그렇게 복잡할 건 없어요. 지금 여기에서 지금 그 평균 총 비용, 그리고 한계 비용 2개, 그리고 가격,
이렇게 이것이 한계 수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총 수입이 P 곱하기 Q인데 이것을 미분을 하니까 P가 나왔어. Q로 미분하니까. 이것을 Q로 나누니까 평균 수입이 됐어. 이것도 가격이야. 그죠? 이것을 Q로 나누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미분을 해도 Q, P, 이것을 Q로 나누어도 지금 P 가격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 선에서 이 세 개가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사실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죠. 그죠? 지금 생산이 여기일 때 지금 한계 비용 여기, 평균 비용 여기, 그리고 가격은 여기. 그죠? 그럼 여기 사람들은 그 한계 비용 여기까지 여기까지 생산해서 여기까지밖에 안 됐으니까 더 생산해도 되죠. 그죠? 지금 여기에서 지금 그 평균 비용이 여기인데 지금 그 수입은 평균 비용은 여기인데 수입은 여기까지 돼 있어요. 그죠? 총 수입은. 그러면 이것보다 더 많은 거죠. 이 사람들 이윤 있으니까 생산 더하게 되면 더 늘어나는데 안 하겠어요? 하지. 생산 더하지. 그래서 생산을 계속 늘어나서 지금 만약에 이러한 점까지를 갔다. 근데 여기까지 해서 이쪽으로 옮겨갔다라고 하게 되면 한계 비용 여기 한 단위를 더 추가할 때 나타나게 되는 것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평균 비용 여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는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이 일치합니까? 한계 수입은 여기 한 단위를 더 생산할 때 발생됐던 거는 여기 여기에서 있는 그 비용의 증가는 여기. 그러니까 한 단위를 더 생산하면서 수입은 그대로인데 비용이 더 늘어났어. 그럼 여기까지 이 점에서 이렇게 생산을 늘리겠습니까? 생산 더 안 늘리죠. 다시 이러한 점을 우리는 생각할 이유가 별로 없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윤국대라는 것이랑 지금 그 그래프나 이런 것들로 우리가 보시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윤국대점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이 일치하는 이러한 점 지금 여기에서 한계 수입은 여기 만약에 생산을 여기서 했다면 한계 비용은 여기서 만약에 생산했다면 한계 수입 여기 한계 비용 여기 한계 수입 여기 이렇게 되게 되니까 수입이 더 늘어나는 마지막 한 단위에서 늘어나게 되는 발생하는 그러한 비용 마지막 한 단위에서 발생하는 수입 한 단위를 더 생산해도 또 그렇게 돼. 한 단위를 더 생산해도 또 그렇게 돼. 근데 이거보다 더 늘어나게 되면 비용이 더 커. 여기는 안 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이윤국대점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손익분기점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지금 이윤이라는 것이 이렇게 있고 지금 총 수익 가격 곱하기 생산량 그리고 총 비용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이 0이 되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0 그리고 P, Q, P 곱하기 Q, T, C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것을 만약에 마이너스 이것을 만약에 Q로 나누었다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0 P 마이너스 TC 나누기 Q 이렇게 되면 P equal to 평균 총 비용 이렇게 되는 거죠. 손익분기점입니다. 그죠? 그 이윤이 발생하지 않는 이윤이 제로인 그러한 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손익분기점 우리가 많이 찾죠. 그죠? 손익분기점 사업하다 보면 손익분기점이 어딘데 지금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하고 있냐 이런 것들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격이 만약에 평균 총 비용보다 낮다라고 한다면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가격이 평균 총 비용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이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것이 같은 점에서 우리는 손익분기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실이 나올 것이냐 이윤이 발생할 것이냐 그것이 발생할 수 있는 분기점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우리는 손익분기점으로 생각을 한다면 가격과 평균 비용이 같은 점이에요. 그러한 생산점 생산을 했는데 가격은 여기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그 평균 비용이 더 높아. 그렇게 된다면 여기는 수익이 발생하는 점이죠. 그죠? 아니죠.
내가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평균 여기서 생산했어. 근데 평균 비용이 여기고 지금 수입이 여기야. 평균 수입이.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여기서는 이만큼의 수익이 발생하는 거죠. 그죠? 여기서는 지금 수입은 여기인데 지금 비용은 여기야. 그러면 이만큼의 손실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이렇게 이것이 같은 가격과 지금 평균 비용이 같은 가격과 평균 비용이 같은 여기 그죠? 내가 뭔 얘기 지금 여기에서 만약에 이러한 점만 생각한다면 죄송합니다. 여기서 이러한 점만 생각한다면 여기에서 생산할 때 지금 평균 비용이 여기 지금 평균 수입이 여기는 손실이 발생해요. 그죠? 여기서도 수입은 여기, 평균 비용은 여기도 손실이 발생하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점에서는 우리가 생산점을 여기로 보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가격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라고 생각해 보죠. 이렇게 주어져 있다. 만약에 가격이 P1이다 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서 생산할 때 지금 수입이 비용보다 더 높아요. 그럼 이 사람은 이것보다 더 많은 생산을 가겠죠. 그죠? 더 많은 생산 어디까지? 이러한 점까지. 그래야지 이 사람은 손익분기점에 간 거죠. 그죠? 근데 손익분기점에 갔다고 해서 그 점이 이윤국대점이냐? 이윤국대점은 아니죠. 이 점이 지금 이러한 점이 이윤국대점은 아니죠. 이윤국대점은 여기로 되겠죠. 그죠? 가격과 지금 이 한계 비용이 일치가 되는 이러한 점이 이윤국대점이 될 거다라는 얘기죠. 만약에 가격이 이렇게 주어졌다면,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한계 수입이 여기이고 지금 그 한계 비용은 이쪽이고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생산점은 여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무엇이냐 하면 지금 평균 총비용과 가격이 일치하는 점에서 경제적인 이유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러한 점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내가 죄송합니다. 여기에서 지금 평균 비용을 이쪽으로 잡았어야 되는데 뭐 이런 이상한 얘기를 했어야죠. 가끔 이럴 때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봐서 이거보다 더 생산해서 이러한 점으로 가고 이윤이 발생하지 않는 이러한 점에 있다. 이러한 점에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경제적 이윤이 제로인 이러한 점에 갈 수밖에 없는 시장이 지금 완전 경쟁 시장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중에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그래프에 대해서 좀 익숙하게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중요한 그래프인데 제가 또 이렇게 이러한 일도 하고 그러네요. 요 두 개가 남았는데 시간이 좀 오래되긴 했는데 이게 동영상 크기가 어떻게 될지 하여간 뭐 잘라야 되면 그런데요. 하여간 그렇습니다. 자르죠. 여기서 잠깐 자르고 다시 올게요.